이번 강좌는 드림위버의 챕터 2의 1강좌가 되겠습니다. 자, 드림위버의 챕터 2에서는 동적인 인터랙션을 근거로 해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CSS에 관련된 트랜지션과 그리고 애니메이션,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그리고 jQuery를 통해서 간단한 결과물을 만들어 보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자, 드림위버를 열게 되면 그러면 이전 강좌와 동일하게 저희가 이제 강좌 내용이 이렇게 전달이 되고요. 거기에 대한 내용들 중에 자, 스타트 경로를 열어보게 되면 그러면 basic.html 문서를 열어보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할게요. 자, 열어보게 되면 코드 단편이라고 해서 스니핏이라는 그런 기능들이 이렇게 있죠. 자, 관련된 내용들을 보게 되면 동적인 인터랙션을 CSS에서 이렇게 전달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CSS 애니메이션 트랜지션, CSS 이펙트, CSS 스니핏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반응형에 관련된 내용들은 여기서처럼 반응형 디자인 스니핏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이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처럼 간단하게 CSS 애니메이션 트랜지션 관련된 이런 소스들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요건에 대한 것들을 제작해 보겠습니다. 애니메이트 백그라운드라고 되어 있는 요건을 관련된 스타트 파일 열어보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엔터를 남긴 다음에 그 다음 여기에 추가해 보는 걸로 할게요. 더블 클릭으로 추가할게요. 자, 더블 클릭으로 추가하게 되면 그러면 일단은 이제 bg any object라는 기능으로 이렇게 뜨고 있고요. 자, 간단한 내용들을 저희가 구현을 한번 해보면 자, 안쪽에 div 클래스에 자, 저렇게 입력하면 그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입력할 수 있죠. 자, 텍스트의 내용은 입력하지 않고요. 지금 일단은 이제 with height가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with height에 대한 정보를 넣어 볼게요. 자, width 200픽셀 그리고 height 200픽셀을 한번 입력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시켜 보게 되면 그러면 경로에서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만들어진 데이터가 이렇게 백그라운드가 변경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효과적인 측면에서 코드에 따른 조각들을 미리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드림위버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확인해 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 animate with is timing function이라는 기능이 있죠.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쭉 연결되는 is-in, is-in-out 이런 기능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당 내용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러면 제작을 한번 해볼게요. 자, 기존 내용들을 제거하시면 되시고요. 자, 안쪽에 마찬가지로 is timing function이라는 내용을 한번 추가해 볼게요. 자, 이렇게 추가하게 되면 그러면 지금처럼 is timing function이 이렇게 있죠. 그죠? 자, 물론 이제 실체가 없는 그런 내용이 되기도 하겠지만 여기서처럼 간단하게 릴레이티브로 만들어진 정보가 이렇게 있죠. 자, 여기서도 저희가 이제 제작을 한번 해볼게요. 자, div 클래스에 입력을 하게 되면 그러면 기존에 있던 이런 내용이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크기들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기본적인 크기들을 만들어 보면 작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50픽셀로 만들었고요. 하이트는 50픽셀로 이렇게 적용을 한 거죠. 적용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지금처럼 간단하게 테스트 해보면요. 자, 일단은 백그라운드가 없어서 그런가요? 여기서 자, 이게 개발자 모드로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 배경색이 없어서 그렇군요. 지금 배경색을 넣겠습니다. 그러면 자, 백그라운드 컬러 여기서 우리가 노란색으로 한번 지정해 볼게요. 자, 지정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에 대한 이런 내용이 지금 간단하게 보이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애니메이션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뒤로 갈수록 느려지는 그런 펑션을 is 펑션이라고 하고요.
자, 나머지 옵션들은 하나의 그 기능값들입니다. 그래서 is-in, 그 다음에 is-in-out, 뭐 이런 기능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죠. 이런 기능들은 저희가 코드 스니핏으로 이렇게 추가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 기능에 해당되는 CSS3 키프레임 애니메이션 신텍스라는 구문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 여기에 있는 내용은 사실 마지막에 있지만 기본적인 구문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CSS를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자, 썼다가 지웠다가 계속 이러고 있죠. 자, 관련된 애니메이션 기법들을 이렇게 추가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추가하고 있고요. 마지막 기능을 제가 추가할게요. 이렇게 하게 되면 뭐 위치값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오브젝트에 대한 내용들을 만들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각각의 퍼센트 값을 넣을 수 있습니다. 자, 보게 되면 여기서는 각각의 구문별로 add some property like 뭐뭐와 같은 것을 넣으라는 얘기죠. 이렇게 기존 구문을 드래그 드롭으로 이렇게 코드를 넣는 걸로 할게요. 자, 코드 구문을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여기서 이제 코드 구문은 다 제거할게요. 이런 식으로 테스트 코드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돼서 제작을 하게 되면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코드 구문을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제작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자, 코드 구문을 이제 주석이 아닌 실제 애니메이션 오브젝트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자, div 클래스에 지금처럼 애니메이션 오브젝트를 만들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한 거죠. 자, 제작을 한 다음에 이제 실체가 있어야 되니까 여기서는 지금 width 자, 100픽셀 그리고 height 100픽셀로 지정해서 지금 기본적인 정보들을 입력을 시킨 거죠. 자, 이렇게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시키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그러면 이제 지금처럼 새로 고침을 하면요, 애니메이션 오브젝트가 이렇게 있죠. 기존에 있는 그 호출 방법이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을 호출한 거죠. 그래서 지금 칼라니까 이제 텍스트 값이 있어야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텍스트 값을 입력시킬게요. 자, 여기 칼라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백그라운드 칼라로 다 바꾸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문장을 좀 바꾸고자 할 때 지금처럼 우리가 컨트롤 F 기능으로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여기서 컬러에 대한 내용을 바꿔치기 할 수 있고요. 컨트롤 H를 누르면 바꾸기 코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자, 백그라운드 컬러로 바꾸는 걸로 할게요. 이런 식으로 바꾸면 자, 이게 하나씩 확인하면서 바꿀 수 있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쭉 지금 오류가 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쭉 확인해 보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변화값을 한번 보게 되면 이런 백그라운드에 대한 구문 형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진 이런 기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당 내용들을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고요. 자, 다음에 나와 있는 코드 조각들을 한번 코드 단편들을 보는 걸로 할게요. 그 다음에 CSS 이펙트라고 되어 있는 기능이 있죠. 자, 이번 강좌의 내용은 CSS 배너에 대한 내용들인데, 자, 이런 것들을 활용하게 되면 그러면 훨씬 더 쉽게 작업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반응형 디자인 스니핏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CSS 이펙트에 대한 부분을 다 볼 수는 없는데 일단 이제 지금처럼 필요한 내용들만 지금 한 6개 정도 이렇게 보는 걸로 할게요. 자, 보게 되면 일단 이제 기존 자료들을 제거하시고요. 자, 그러면 CSS 이펙트에 대해서 한번 보는 걸로 할게요. 자, 첫 번째 이펙트부터 구현해 보겠습니다. 저장을 했고요. 첫 번째 요건에 대한 내용은 뭐 어드저스트, 브라이트니스, 그 다음에 컨트라스트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에 CSS 3에서의 어떤 필터 기능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자, 이런 기능들은 사실 뭐 크게 좌우하진 않지만 뭐 하나의 효과니까요. 한번 입력시켜 볼게요. 자, IMG에 대해서 이런 기법들을 적용한다라는 건데,
지금 이 기능들은 두 개 이상 적용되어 있는 것들이니까요. 제가 주석 처리를 할게요. 그래서 위에 있는 내용들은 하나씩 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일단은 앞부분에 주석 처리 이렇게 했고요. 조금 들여쓰기가 우리랑 다르니까 자, 이렇게 돼서 지금 이렇게 탭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img를 입력시킬게요. 자, img src 입력을 시켰고요. 여기서 보게 되면 드림위버에서는 하나의 이미지를 지금처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보게 되면 그러면 이미지 하나를 보고 있고요. 배너 1이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브라우저로 보게 되면 한 개의 이미지를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러면 자, 이미지가 원래 이미지보다는 좀 밝게 표현된 걸 알 수 있죠. 지금처럼 자, 브라이트니스 3이라는 기능이 있고요. 여기서 지원을 꺼주게 되면 그러면 이렇게 원래 이미지는 이 정도 되는데 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수치값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 개의 이런 1을 쓰게 되면 그러면 정도값이 변하겠죠. 이런 식으로 자, 밝기가 이제 조금씩 변하는 거죠. 그 다음에 2의 값을 한번 줄게요. 자, 밝기가 변해서 점점 밝아지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런 방식으로 밝기에 대한 정도차를 조절할 때 브라이트니스 값이라는 걸 쓰고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컨트라스트라는 걸 한번 볼게요. 컨트라스트는 대비에 대한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이미지에 대한 컨트라스트를 조절할 수 있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치값으로 조절되는데요. 여기에 있는 입력값을 이렇게 바꾸게 되면 그러면 입력된 데이터가 이제 대비값이 달라지게 되죠. 자, 원래 데이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비를 높일 때 이런 식으로 컨트라스트를 주는데요. 여기에 대한 옵션들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이미지가 있는데 이미지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런 것들이 있네요. 자, convert an image to grayscale using CSS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 기능들을 요걸 그대로 쓰는 걸로 할게요. 자, 관련된 내용을 그레이스케일을 요거 이미지를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 자, 그레이스케일로 바꿀 수가 있죠. 이것도 1이라는 수치가 정도 수치가 완벽하게 바뀌는 그런 구조고요. 자, 여기서 제가 이제 0.5라고 하게 되면 반절 정도 바뀌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바꾸게 되면 자,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반절 정도만 그레이스케일로 바뀌는 그런 형식을 취해줄 수가 있게 되고요. 자, 이런 CSS의 이펙트라는 것이 있는 거죠. 자, CSS의 이펙트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구현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컨버트라는 기능은 이제 그런 기능들인 것 같아요. 자, 보게 되면 convert image to sepia using CSS라는 기능이 이렇게 있죠. 자, 이런 기능들을 적용하게 되면 그러면 세피아라는 이런 갈색 톤 있죠. 갈색 톤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이렇게 바꿔놓게 되면 그러면 지금처럼 브라우저로 볼게요. 그러면 이제 그레이스케일은 아닌데 이런 어떻게 보면 톤 자체가 세피아 톤으로 바뀌는 걸 알 수 있죠. 자, 기존 기능을 삭제시키고요. 지금 이미지 HTML 노드 구조는 그대로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쭉 이미지에 관련된 소스들을 한번 볼게요. 자, saturate라는 기능이 있죠. 그죠? saturate on image using CSS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걸 추가하게 되면 그러면 채도 값을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saturate 값을 주시면 이렇게 채도 값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 또한 수치 값이 이렇게 입력되는 것에 의해서 조절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채도 값이 이제 변하는 거죠. 그런데 1 정도 되게 되면 원래보다는 약간 높아진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1이 이제 디폴트 값인 것 같아요. 그러면 2를 만들면 그러면 채도 값이 올라가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물론 소수점 값이 취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도차를 조절할 수 있고요. 자, 이런 모양대로 만들 수가 있는 반면에 자, 이미지에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박스 텍스트에 대한 블러 텍스트 요건이 이렇게 있는데요. 블러 텍스트 요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는 클래스가 지원이 되는데 자, 기존 내용을 제가 주석 처리를 했고요. 자, 주석을 처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보고 있습니다. 자, 텍스트에 관련된 요건을 만들기 위해서 일단은 이제 지금 코드 스니핏에서 블러
out text using CSS라는 기능이 있죠. 먼저 이거부터 추가할게요. 더블 클릭하면 자, 블러 텍스트라는 기능이 이렇게 있죠. 블러 텍스트. 자, 여기서 해당하는 요건을 한번 만드는데요. div 클래스에 지금처럼 블러 텍스트라는 요건을 만들었죠. 자, 여기서는 롤렘 입숨으로 여기서처럼 이제 텍스트 구문을 한 줄 정도 이렇게 복사해 오는 걸로 할게요. 자, 복사해 오게 되면 그러면 되고요. 블러 텍스트로 한 구문들을 요거 이제 클래스는 자동으로 맞춰지죠. 이렇게 맞춰주시면 그러면은 텍스트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블러 텍스트를 한번 써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텍스트가 블러화 되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어떤 필터적인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텍스트가 블러 처리돼서 이런 기능으로 지원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크리터 박스 섀도우 텍스트 여기 인셋 텍스트 섀도우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서 이 기능들을 한번 지원해 볼게요. 자, 해당 HTML 구조를 이렇게 컨트롤 D로 복제했고요. 자, 복제한 다음에 이분 기존에 있던 그런 소스는 이렇게 주석 처리하겠습니다. 자, 주석 처리했고요. 그 다음에 다음 CSS 요건들을 붙여볼게요. 자, 이거 비슷한 게 지금처럼 여기에 뭐가 있냐면 자, 여기에 드롭 캡스라는 게 있죠. 드롭 캡스라는 걸 한번 입혀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자, 드롭 캡스라고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첫 글씨가 커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첫 번째 크기는 80픽셀 크기로 돼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여기 첫 번째 글씨가 지금처럼 커지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드롭 캡스. 자, 여기. 자, 이게 그 펄스 차일드라고 되어 있는 p 태그로 되어 있네요. p 태그로 입력시켜야 됩니다. p 태그에 대한 요건이 돼서 이런 식으로 p 태그 요건으로 만들면 그러면은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처럼 첫 번째 글자가 되게 크게 보여지는 걸 볼 수 있죠. 이를 드롭 캡스 기법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자, 여기서 보게 되면 뭐 박스 섀도우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거부터 먼저 할게요. create inset text shadow라는 것이 있죠. 자, 이걸 한번 추가해 볼게요. 자, 이렇게 추가하게 되면 그러면 여기서 inset text shadow라고 되어 있는데요. text shadow라는 기법으로 되어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컨트롤 D로 복제한 다음에 자, 여기서는 주석 처리할게요. 자, 위에 있는 내용은 주석 처리를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내용으로 지금 텍스트 섀도우죠. 자, 지금처럼 텍스트 섀도우 기능으로 적용시켰고요. 자, 보게 되면 여기서 글자가 이제 이렇게 써져 있는데요. 그림자, 안쪽 그림자 형식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박스 섀도우와 라운디드 코너라는 것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거는 예전에 우리가 배웠던 그런 기능들과 유사한데요. 자, 여기서 이런 기능들을 하나씩 적용시켜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안쪽에 있는 기능들을 보게 되면 박스 섀도우라는 기능을 한번 시켜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박스 섀도우라는 옵션이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디비전으로 만들어 볼게요. div 클래스에 박스 섀도우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박스 섀도우는 위드 하이트 값을 좀 줘야겠죠. 아무 실체가 없으니까. 자, 위드는 100픽셀, 하이트는 100픽셀로 적용시킨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도 지정하겠습니다. 자, 하게 되면 자, F00 박스 섀도우라고 칠게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기능에 여기서처럼 그림자 효과가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림자 효과는 여기에 있는 색상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라운디드 코너 같은 기능으로 지원해 볼게요. 여기서 라운디드 코너 뭐 지금 비슷한 기능들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너 박스 섀도우도 있네요. 이너 박스 섀도우. 자, 여기 라운디드 코너부터 먼저 할게요. 자, 하게 되면 여기서 라운디드 코너 기능을 지원한 거죠. 그러면 이제 요거는 코드 그냥 조각이네요. 그죠?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여기는 이걸로 붙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쪽에 박스 섀도우 오브젝트에다가 붙일게요.
자, 붙이면,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기능이 지원이 되겠죠. 이렇게 하게 되면 둥근 모양으로 표시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효과에 대한 측면에서 CSS 이펙트는 여기까지 할게요. 자,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안 하신 부분들도 있지만, 뭐, 저희가 보시고 코드 적용 사례들은 이걸로 충분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반응형 디자인 스니핏이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보는 걸로 할게요. 자, 일단은 여기 스탠다드 버전이라는 것이 있죠. 여기 이제 이거는 CSS 버전에 추가하는 그런 요건이고요. 자, 보게 되면 미디어 쿼리 for 스탠다드 디바이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반응형에 대한 내용들은 저희가 따로 진행할 예정인데, 자, 현재 트렌드는 일단은 모바일이 기본적인 그런 유형으로 저희가 수업을 하고 있죠. 자, 여기서 눌러주게 되면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구문을 이렇게 적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스크린이란 타입을 기준으로 여기서 이제 320보다 크고요, 480보다 작은 그런 유형으로 적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321보다 작은, 여기서는 이제 320보다 큰 기능이죠. 이거는 320보다 작은 이런 유형으로 작성을 하는데, 자, 여기서 보게 되면 가장 이제 기본적인 유형은 맥스위드입니다. 맥스위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쓰고 있는 유형들은 여기서 맥스위드를 기본으로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기본 구문들을 완성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의 어떤 구문들은 저희가 맥스위드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드리버에서는 코드 조각으로서 이렇게 제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반응형 이미지 픽처 엘리먼트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이건 HTML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반응형마다 다른 이미지를 구현하고자 할 때 여기서 HTML 구조에 클릭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픽처라는 소스를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스몰, 미디엄, 라지라는 이미지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포맷은 스몰을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이미지는 스몰이고, 그 다음에 768보다 클 때는 미디엄, 그 다음에 1200보다 클 때는 라지, 이런 기법으로 이렇게 찾을 수 있게 이미지를 준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반응형마다 다른 이미지를 구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그런 형식이고요. 자, 픽처란 태그로 그 유형을 정해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미디어에 대한 타입들을 이렇게 정해줄 수가 있게 되고요. 뭐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쓰기보다는 그냥 이미지에 따른 반응형 유형으로 구현을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레티나 디스플레이 미디어 쿼리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게 가장 뭐 최적화된 구조라고 하는데 꽤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저희가 이제 반응형에 대한 강좌를 저희가 이후에 진행을 할 텐데, 반응형 강좌에 대한 이런 내용들은 이거랑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맥스위드로 지정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가 가장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웹사이트를 현업에서 볼 수 있는, 현재 2022년 시점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해상도인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이제 해상도 방식은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전달을 해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실제적인 부분들은 이거보다는 우리가 지금 실무적인 부분으로 약간 더 접목을 해서 만들어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강좌에 대한 유형들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하고요. 저희가 다음 강좌부터는 실제 예제로 구현을 한번 해보는 걸로 이렇게 할게요. 자, 1강의 내용을 저희가 배너 효과에 대한 강좌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